쌍꺼풀의 붓기가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짧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쌍꺼풀 수술의 붓기가 오래 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꺼풀 수술 후의 붓기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학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꺼풀 수술 후의 붓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술 이후에 부어서 소세지 같아 보이는 기간이 걱정되어서 수술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쯤 붓기가 빠져서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에는 크게 절개법과 매몰법이 있습니다. 매몰법,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로 찝는 쌍꺼풀 수술은 결국 조직을 파괴하는 과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붓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개법 쌍꺼풀의 붓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 붓는 현상은 왜 생길까요? 성형외과에서 쓰는 쌍꺼풀 수술 후의 붓기라는 표현은 그 기간과 이유에 따라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수술 직후부터 발생하는 부종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술 후 약 한 달 후부터 나타나는 흉살의 증식과 성숙 과정입니다. 첫 번째, 수술 직후에 부종이 생기는 기간은 수술 직후부터 약 2주, 길게는 1개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수술을 하면 필연적으로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혈관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한 공간으로 수분이 축적되어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한 붓기는 약 2주, 넉넉 잡아 1개월이면 회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쌍꺼풀 붓기의 두 번째 개념인 흉살의 증식 및 성숙 과정은 수술 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성형수술에서나 겉에서 보이는 절개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박리라고 부르는 피부 안쪽에서 조직을 자르고 가르는 등의 조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겉에서 보이는 흉과 마찬가지로 박리한 부분, 즉 밖에서 보이지 않는 피부 아래에서도 한 2개월 정도까지는 흉이 단단해지다가 6개월이 지나면서 흉이 말랑말랑해지는 흉의 증식과 성숙 과정을 겪게 됩니다. 눈 수술에서 특히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서는 눈꺼풀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이러한 흉살의 증식 및 성숙 과정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부어있는 듯하게 보이게 되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쌍수 1에서 6개월 사이에 말하는 붓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꺼풀 라인에 따라서 위, 아래쪽의 붓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인 위, 아래쪽의 붓기를 나눠서 생각하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눈 수술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절개를 하면 그곳이 쌍꺼풀 라인이 되는데, 첫 번째, 쌍꺼풀 라인 아래쪽으로는 피부를 안검판에 고정하여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는 눈뜨는 근육 및 안과 지방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작하는 눈매 교정이라든지 지방 제거 혹은 지방 재배치, 지방 주입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눈의 구조를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라인 아래쪽 혹은 위쪽의 조작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느 쪽 조작을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 라인 위 아래쪽에 붓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쌍꺼풀의 붓기가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짧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술 후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수술을 했는지와 수술하는 원장님의 수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에 따라 나눠보면 쌍꺼풀 라인 아래쪽의 붓기, 우리가 흔히 쌍수 소세지라고 부르는 그 붓기 같은 경우에는 절개법 첫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절개 라인 아래쪽의 박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부종이 적고 수술 후 흉살 증식과 성숙 과정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쌍꺼풀 라인 아래로 박리를 많이 하는 수술 방식인 경우 조직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의 부종 및 수술 후 흉살 생성 과정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 오래 시간이 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소세지 같은 붓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개법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 중에 단순히 라인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혹은 풀린 쌍꺼풀을 재수술하는 경우는 붓기가 첫 수술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재수술 중에 속눈썹 들림이라든지 졸린 눈이라든지 고종의 깊이 문제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쌍꺼풀 라인 아래로 박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아래로 조직 손상이 첫 수술보다 심하게 됩니다. 이는 수술 직후 부종 및 수술 후 흉살 생성 과정이 심하기 때문에 쌍꺼풀이 자리 잡는 데 오래 걸리고 약 6개월 이상도 소시지 같은 붓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쌍꺼풀 라인 위쪽의 붓기입니다. 쌍수 라인 위쪽은 라인 아래쪽보다 비교적 피부가 두꺼우므로 흉살 생성 과정에 의한 붓기는 밖에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1에서 6개월까지 가는 붓기는 거의 없는 편이고 대부분 한 달 이내의 수술 직후의 부종이 붓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수 라인 위쪽의 조작은 아까 말했듯이 예쁜 눈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지방을 제거하고 눈매 교정을 하는 등의 조작이 많이 들어갈수록 붓기가 심하게 오래 갈 수는 있으나 이 붓기는 넉넉 잡아 1에서 2개월이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하는 원장님께서 눈매 교정, 지방 제거 등의 조작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상담 중에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라인 위쪽의 붓기가 조금 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 붓기 레이저라고 해서 수술 부위에 해주는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가 바로 LLT, Low Level Laser Therapy인데요. 낮은 수치의 레이저, LED 등을 수술 부위에 조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높은 수치의 레이저는 치료를 위해 조직을 자르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지만 낮은 레벨의 레이저들은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회복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과에서도 이 LLT 장비가 6대 정도가 있는데요. 조직 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결국 상처의 회복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멍이 드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V빔 퍼펙타가 있는데요. 주변에 멍이 심할 경우에는 적당한 출력으로 조사할 경우 멍이 빨리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자국 초기 흉터 반응을 보일 때 조사해주는 경우에 흉터의 초기에 혈관이 증식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는 현상 자체를 좀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쌍꺼풀 수술 후의 붓기 주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 붓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통 해주는 주사는 첫 번째는 이제 덱사와 같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주사를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용량으로 계속 맞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부종과 염증이 있을 때 초기에 맞아주면 조직 반응과 염증 반응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들을 조기에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붓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술 중에 히알루로니다제를 수술 중에 주입을 해주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붓기를 빨리 빼는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 관리하지만 않으면 결국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을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찜질입니다. 병원마다 프로토콜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3일 정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냉찜질 후에 온찜질로 넘어가라는 병원도 있고 권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 역시 수술받은 병원의 프로토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너무 누워 있거나 누워서 자면 얼굴로 혈류가 쏠리면서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보다 높게 수술 부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산책하기입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땀 등으로 상처가 자극이 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벼운 걷기 등은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붓기를 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땀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아침 저녁 30분 정도로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눈 뜨는 운동입니다. 보통 눈 수술을 하면 성형외과에서 동영상이라든지 혹은 실장님들이 실제로 보여주면서 눈뜨기 운동을 교육시키고 퇴원을 시킵니다. 눈썹을 막은 상태에서 눈꺼풀의 힘만으로 눈을 뜨는 운동을 수시로 하는 것은 눈꺼풀의 순환을 좋게 해서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라인을 예쁘게 잡히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까지는 수시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기인데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호박즙이 먹는 게 도움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논문 등에서 호박즙과 수술 후 붓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존에 호박즙이 붓기를 빠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쌍꺼풀 수술에 있어서 환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소세지, 붓기,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은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소세지가 되고 어색해지는 게 아니냐 라는 두려움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 이는 아마도 과거에 성형외과에서 했던 잘못된 수술의 결과를 환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눈 수술을 할 때는 라인 아래쪽의 박리 등의 조작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라인 위쪽의 조작, 즉 눈의 구조를 예쁘게 만드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붓기 측면에서나 수술 후 결과 측면에서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사후 관리를 잘 받는다면 붓기가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붓기가 오래 간다는 후기를 가진 병원이라면 수술 후의 모양이 만족스럽다 해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쌍꺼풀 수술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 성형외과 전문의 김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